안녕하세요, 노이즈입니다. 이야, 이런 이유로 아이패드를 보여드리게 될 줄 몰랐어요. 사실 리듬게임 하는 거 찍게 되면은 올릴까 말까 했는데 리듬게임도 안 하고 뭐 하는 게 없어요. 사실 아이패드로 대충 수업만 듣고 있는데 영상 보고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래요.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자면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KT의 개노답 전산과 유심 기변에 대한 정책, 그런 것 때문에 찍게 되었습니다. 야, KT 까는 영상을 내가 찍게 될 줄이야. 자, 시작해 봅시다. 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샀었죠. 약정을 걸고 샀는데 오늘 6개월이 지나서 구매 한 대에서 리베이트도 받았을 테고 이제 의무 사용 기간이 끝나서 다시 아이폰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폰 13 프로로 돌아오고, 그러면은 여기 있었던 그 데이터 쉐어링이 여기 꽂혀 있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카카오톡을 돌렸기 때문에 데이터 쉐어링이 이쪽에 꽂혀 있었는데, 이 데이터 쉐어링을 아이패드로 옮기기로 생각을 당연히 했죠. 이거 셀룰러 버전이거든요. 무려 돈 더 주고 셀룰러 버전을 샀어요. 그럼 당연히 셀룰러니까 유심을 넣어서 통신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지사죠. 그래서 넣습니다. 뭐 전화는 잘 됐어요. 이거는 뭐 휴대폰에서 휴대폰으로 유심히 이동하는 거니까 당연히 잘 돼야죠. 이것도 안 되면 진짜 답 없는 거고. 근데 여기서 삐걱거리는 겁니다. 제가 KT 다이렉트로 유심을 사서 휴대폰에 먼저 넣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인증이 됐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KT는 유심 관련해서 휴대폰망이랑 태블릿망이랑 따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통신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다른 통신사도 이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답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유심 왜 만들었습니까? 기기 변경 쉽게 하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뭐하러 그리고 휴대폰이랑 태블릿이랑 그걸 회선을 따로따로 관리를 합니까? 그냥 통합으로 관리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휴대폰 요금제 태블릿에다가 꽂아서 쓸 수도 있는 거고, 태블릿 요금제 휴대폰에다가 꽂아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선택은 사용자가 해야지 왜 니네가 맘대로 정하냐고요, 통신사가. 이게 말이 안 되죠. 휴대폰 요금제 내가 통화 안 하는데 데이터는 많이 필요하고 무제한으로 쓰고 싶고 데이터 쉐어링 같은 거 너무 조금이다, 아니면 태블릿 요금제가 또 조금이다 하면 난 전화 안 하겠다, 그냥 문자만 받고 쓰겠다 하면 태블릿에 꽂아서 쓸 수 있는 건데 그걸 막아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되돌아오는 답이 굉장히 가관이었습니다. 야, KT 상담사 그렇게까지 무능할 줄 몰랐는데 우리한테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114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리점이나 아니면은 플라자에 방문해라. KT 직영점 얘기하는 거죠. 거기 가서 해달라고 해라. 그리고 유심비는 따로 청구될 수 있다. 왜냐? 그 이유가 더 말도 안 됩니다. 휴대폰 모델 유심이랑 태블릿 모델 유심은 다르다고 합니다. 헛소리죠, 이거는. 완전 헛소리죠. 저 분명 다이렉트에서 살 때 유심 모델 딱 하나만 있는 걸로 봤고 그걸 사서 꽂은 건데, 그리고 지금 되고 있다는 게 더 웃긴 게 유심의 모델이 다른 게 없다는 소리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결국에는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일단 끊었죠. 알겠다고 하고. 아니, 그런 다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114에서 IMEI 갖다 등록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절대 못한답니다. 저희는 그런 권한이 없답니다. 꼭 플라자나 대리점을 등록을 가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갔습니다. 홍제역 앞에 있는 KT. 그게 또 갈 일이 있었으니까 갔지. 솔직히 이것 때문에 가야 됐으면 진짜 KT 이게 휴대폰에 가족 약정이 묶여 있어서 이게 완전 노예인 거죠. 그런 걸로 묶여 있어서 그렇지 진짜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휴대폰 약정이 없었으면 바로 KT 때려치고 딴 데로 갈아 샀을 겁니다. 그래요. KT 대리점을 갔어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민티스로 팔았는데 그거 A급 안 나오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게다가 몇 번이나 다시 시도하라고 하고 거기 기계가 나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야기가 딴 데로 새니까 그랬어요. 그거 팔러 갔죠. 사실 그거 팔러 갈 일 없었으면 뻘짓으로 KT 대리점을 갔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이. 그래요. 근데 또 대리점이 뭡니까? 휴대폰 파는 데 아닙니까? 폰팔이란 말이에요.
싫어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런 걸로 오면은. 그리고 별로 역시나 갔더니 반응이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데이터 쉐어링 관련해서 오면은. 돈이 안 되니까요. 사실 유심 팔아봤자 남는 돈도 별로 없고, 게다가 이미 유심을 갖고 있고 등록이 안 되는 걸로 왔다고 하니까 더더욱이 관심 없고 대충 봐주는 느낌이었습니다. KT 하긴 대리점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직영점이었으면 그게 그랬으면 진짜 대박이었는데. 그래요. 거기서 물어봐서 답변을 해줬습니다. 근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셔요, 여러분들이. 아니, 저는 제대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민티스에 넣은 폰을 메인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메인 폰에 쓰던 유심을 이 아이폰으로 옮기고, 아이폰에 원래 데이터 쉐어링이 들어있었는데, 그 데이터 쉐어링 유심을 아이패드로 옮겼는데, 아이패드가 그 데이터 쉐어링 유심을 번호까지 인식을 하는데 통신을 잡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잡히고 있어요. 그랬는데 몇 번을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말을 한 번에 잘 들어야죠. 이거는 아니 114에서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114에서도 못 해주면은 대리점은 바로바로 해줘야죠. 이거는 솔직히 하긴 근데 이해도 됩니다. 솔직히 데이터 쉐어링 관련해서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요. 사실 조금 그때 당시엔 좀 화가 났으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요. 했어요. 근데 더 대답이 어이가 없던 게 해지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 걸 당연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유심은 새로 청구할 거라고 그런 소리까지 합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여자분이 먼저 봐주셨는데 옆에 남자분이 더 오래되신 분이겠죠. 사장님쯤 되시려나? 그런데 그분이 다시 봐주셔서 전산 보여주시면서 기기 변경이 안 된다. 새로 가입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유심이 이거 멀쩡한데 7개월도 안 썼는데 이게 오히려 여기 들어있는 유심 한 4년인가 썼는데 그래도 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유심을 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유심 가격도 싸지도 않아요. 8,000원인가 그래요. 6,000원인가? 어쨌든 가격이 10,000원 밑으로 되긴 하는데 과자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긴 아깝잖아요. 유심을 초기화를 해서 재가입해달라 했더니 아니 휴대폰 파는데 유심 리더기가 없대요. 이제 옛날에는 그 전산 등록하면서 유심 리더기에다가 공유심을 꽂아서 등록을 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요즘은 사전에 다 준비가 돼서 나와서 유심 1년 번호만 있으면은 셀프 개통까지 가능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휴대폰 파는 데서는 솔직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휴대폰 파는 데서도 셀프 개통이랑 똑같이 개통하고 있어요, 지금. 전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진짜, 대리점은 폰만 파는 데구나. 폰만 파는 게 아니지. 카드도 팔고, 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파는데. 물건만 파는 데지, 애프터 서비스 관련해서는, 특히, 본체도 아니고, 통신 관련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에 관련해서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할 줄은 알겠죠, 사실. 이론상으로는 아는데, 해보지 않았겠고, 기회가 없어서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서는 또 다른 대리점에 유심 리더기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가라고 했는데, 아니, 솔직히 여기 대리점에 하나하나씩 유심 리더기가 있냐고 전화 거는 것보단 그냥 플라자로 한번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플라자는 당연히 있을 거니까 직영점인데 있어야죠. 거기도 없으면 진짜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시간이 아슬아슬했어요. 5시쯤 됐었나 그때가? 그랬는데 시골이었으면 플라자 6시면 닫아요. 근데 여긴 도시니까 8시까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에요. 여기 진짜 도시라서 좋은 점인데 시골이었으면 플라자 바로 6시면 칼퇴근 하십니다. 그래서 왜냐면 시골 플라자는 그 판매점 역할보다 전화국이었던 그 건물을 그대로 써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6시면 칼퇴근을 하셔요. 거의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8시까지 하는 데가 있어서 갔어요. 그 연신내역까지 갔는데 그 불광에도 있긴 한데 불광 쪽이나 뭐 그런 데는 응암이나 그런 데는 좀 전철역이나 멀거나 아니면 환승을 해야 돼서 연신내역까지 가서 연신내역 바로 앞에 있는 그 롯데마트 안에 있는 롯데슈퍼인가 롯데마트인가 하여튼 거기 안에 있는 MNS 직영 플라자를 갔습니다. KT 플라자. 거기는 유심 리더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안 되면은 재발급을 해지 후 재가입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통신사 해지 후 바로 재가입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는 걸로 압니다.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 다행히 팀장님급이 되시는 분인지 아니면 거기 지점장님급이 되시는 분인지 그분이 꼼수를 알고 계셨어요. 오픈 모델로 우회 등록해갖고 이게 폰이라고 인식을 시킨 다음에 그 활성화를 시키면은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원래 오픈 모델은 자급제나 아니면 우리나라 나오지 않은 기기, 단말기를 강제로 등록시키는 거거든요. 그거를 사용을 해서 아이패드를 활성화를 시킨 겁니다. 사실 이게 데이터 쉐어링이고 문자도 안 되고 이제 KT니까 문자도 안 되고 그리고 전화도 당연히 안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픈 모델 쓰는 걸 아무렇지 않게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일반 휴대폰에서 이런 문제가 뭐 거의 일어날 일 없겠습니다만 생겼으면은 그 경우에는 오픈 모델로 함부로 등록할 수 없죠. 왜냐면 만약에 5G나 VoLTE 이런 거 지원되는 기기면 오픈 모델에 따라 모델명이 다른데 그것도 걸러야 되고 만약에 국내에 발매됐는데 굳이 오픈 모델로 가입하면은 원래 되던 기능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다행히도 태블릿이었고 데이터 쉐어링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 가입을 해서 왔어요. 유심도 뭐 지우거나 그런 일 없고 재가입 없이 그냥 바로 안테나가 뜨는 상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유심을 왜 만들었습니까? 진짜 처음에 얘기했지만 기기 변경을 편하게 하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뭐 지금은 다시 유심 없애고 2심으로 내장으로 돌아가고 있긴 한데 뭐 내장도 편하게 옮길 수 있죠. 우리나라는 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유심을 이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냥 통합하세요. 통합을 해요. 근데 사실 소스 코드 짠 사람이 그러니까 전산에 대한 소스 코드를 짠 사람이 퇴사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옛날부터 3G 때부터 유심 전산망을 해서 엉망진창이 돼갖고 지금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책상으로 막아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KT망을 쓰던지 아니면 LG망을 쓰던지 SK망을 쓰던지 저는 KT망이랑 LG망 쓰는 그 알뜰폰을 써봤거든요. SKT망은 안 써봤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랬는데 그 둘은 됩니다. 그것도 고객센터를 통해서 IMEI를 등록하는 것으로 단말기를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게다가 KT망 같은 경우는 데이터 쉐어링 뿐만 아니라 모든 유심 기변을 해외 디바이스에서 막아놨어요. 지금 말도 안 되죠. 이것도 지네가 잘못해놓고 지네가 어거지로 막아놓은 거예요. 심스와핑 사건이 KT에서 일어났잖아요. 그거 막으려고 다 막아놨습니다. 말도 안 되죠. 이것도 불편함을 초래하는데 지네가 문제 해결할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어거지로 유저만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사건 때문에 해외 디바이스 특히 뭐 우리나라에 발매 안 된 디바이스들 그런 거 LTE 태블릿이나 아니면 LTE 모뎀 이런 거 등록하려면은 수동으로 IMEI를 쳐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전화로 당연히 될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건 오히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정발한 거예요. 정발. 이거 국내 판매품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럴 필요도 없어야 되는데 원래 KT는 114에서 그걸 못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못 해주겠죠. 뭐 114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114가 왜 존재합니까? 알뜰폰 통신사는 전화는 잘 안 받아요, 솔직히. 왜냐면 거기는 직원이 적으니까. 대신에 직원들이 대부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잘 해줘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알아듣고 해주는데 KT는 전문가들이 매뉴얼대로만 말하고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요금제 변경 이런 것만 할 수 있나 봅니다. 아니면 AS 신고, 유선 인터넷 AS 신고 이 정도만 할 수 있나 봅니다. 아니면 상품 상담, 판매하는 거죠. 이런 것만 할 수 있나 봅니다. 이게 그러면 고객센터가 아니라 장사센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진짜 이래야 됩니까? 114? 아예 그러면은 그 AI 나부랭이 자동응답기죠 사실 그거 음성인식하는 자동응답기 그걸로 다 돌리든가 해야지. 왜 사람을 고용을 해서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면은 개꿀 알바인가? 그러면은 정직원이 이걸 한다? 이거는 좀 요즘 우리나라
경제 돌아가는 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거의. 정직원이 이 정도밖에 권한이 없고 이 정도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면 진짜 이건 심각한 문제고, KT. 어쨌든 일단 데이터베이스 전산을 휴대폰이나 태블릿이나 구별하지 않게 합쳐야 되고, 둘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휴대폰 요금제 쓰고 있는 휴대폰 유심을 태블릿에 꽂아도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 막아놓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사실 장사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모르는 사람들 뒤통수 쳐서 유심비 떼먹고 뭐 그러는 거죠. 아유 씨, 그게 얼마, 과자 사 먹을 돈 그거 아깝긴 하지만 그거 얼마 한다고 그 대기업이 그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고 또 만약에 분리를 못 한다고 해요. 그 데이터베이스 전산을, 휴대폰은 휴대폰끼리, 태블릿은 태블릿끼리, 그러면은 적어도 플라자나 대리점에 가지 않고도 전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줘야죠. 아니 겨우 이거 하자고 제가 아까운 시간 들여서 저녁도 못 먹고 지금 이거를 하러 대리점을 갔다가 뺑뺑이 돌아서 플라자를 갔다가 다시 집에 오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야 되겠습니까? 아니 아이패드 이거 진짜 보여드릴 일이 없었는데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나고, 진짜 이거 겨우 이것 때문에 번호도 인식을 하는데 통신이 안 잡히는, 그러니까 이건 통신망에서 막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꼭 내가 내 방을 해야 되나, 전화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알뜰폰 통신사는 해주는데, 아니 자기네가 망 빌려준 알뜰폰 통신사도 해주는데 왜 못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KT만 그런지 SKT만 그런지 SKT도 그런지 LG도 그런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여튼 큰 기업이 진짜 당연히 돼야 되고, 당연히가 아니더라도 전화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게 직접 귀찮게 시간 버리고 몸도 체력도 쓰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말이 안 되죠 진짜. 근데 어차피 제 채널 쬐끄만 채널이고 이렇게 얘기해도 뭐 보시는 분도 별로 없을 테고,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떠든다고 해봤자 누가 들어주긴 합니까? 그래도 한번 답답해서 얘기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KT는 반성해야 되고 고쳐야 합니다. 이거는 진짜 사용자에게 불편만 초래하는 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가 엑스페리아 Z3 태블릿 컴팩트랑 4G 얘기죠. 근데 엑스페리아 Z3 태블릿 컴팩트는 걔는 폰에 가까운 태블릿이었어요. 폰이 전화가 되는 태블릿이었는데, 그 태블릿은 오픈 모델로 처음부터 등록이 돼 있고, 그냥 단말기 자급제 모델에다가 해외 외산 폰이니까요. 오픈 모델로 등록이 돼 있고 VoLT는 안 되고 뭐 데이터 쓰고 전화 되고 하는 건데, 데이터 쉐어링 유심을 넣었어요. 그 데이터 쉐어링 유심 딴 데다가 넣었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휴대폰으로 인식을 했다 이거죠. 그 당시에는 그거를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죠. 100% 태블릿인 기계가 아니었으니까, 소니 거는. 근데 이제 아이패드 같은 100% 태블릿으로 작동하는, 전화 기능도 없고 또 KT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폰, 아이패드 이 계열이기 때문에 KT만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다른 회사도 다 소중하게 생각하겠죠.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이제야 깨닫고 KT가 아주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KT만 이상할까요? 아니면 다른 통신사도 이상할까요? 진짜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이상 불만을 토로하는, KT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영상이었고요. 저는 노이즈였습니다. 아이패드 드디어 셀룰러를 쓸 수 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노이즈였습니다. 노이즈 아웃.